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시사 타파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저번 주 제가 2680에서 코스피, 그다음 코스닥 870선 쌍겜 메우고 유가는 90달러 내외라고 했죠. 근데 오늘 코스닥은 메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은 맞추고 반은 지금 틀렸네요. 그래서 유가도 90달러 내외로 맞췄고 코스피만 틀렸는데, 다시 한번 만약에 다음 주를 예상하자면 코스피도 2680을 시간차로 메우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910선까지 일단 다음 주에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유가는 90달러 내외. 근데 저는 이제 90달러가 안 넘을 거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 89달러 내외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송유관 이제 복구하고 있고요. 지금 드론으로 파괴된 거. 그 다음에 미국, 이란이 온화 분위기에 증산 얘기가 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9달러 안짝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은 맞추고 반은 틀렸죠. 뭐 어쨌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코스피 틀린 거는. 이게 여러분들도 갭을 30, 40포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좁혀서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그게 맞추기 쉬운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경기의 선행지수와 오늘 얘기 드릴 게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주요 지표 중에서 경기의 선행지수 이 사이클 지표하고 12개월 주당 순이익 6개월 요 사이클 주기하고 매년 6월에 국내 상장사 이익 전망치를 발표를 해요. 요 세 가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적정 주가 저번 달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꺾였냐 안 꺾였냐, 그 주가가 한번 다시 상승할 수 있냐 아니면 안 상승 떨어질 수 있냐를 한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EPS 주기를 보면은 살짝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1%대에서 2%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쯤 4월 달쯤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익 전망치는 6월이니까 나는 모르지만 올해 이익 전망치는 160조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2800선에서 3200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밴드를. 아마 이게 거의 맞을 겁니다. 뭐 물론 이게 100%뭐 맞춘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이 자가격리 해제한다, 뭐 금리를 이번 3월달에 이제 50bp 인상한다고 그러죠. 왜냐, 오미크론하고 이제 3월 피크아웃 되고 이러면은 이제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제 생각에 좀 떨어질 걸로 보는데, 지금 인플레 도표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작년 9월에서부터 4%대에서 5%, 6%, 7%대로 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꺾이질 않아요. 7%에서 5% 내려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3월에 피크치니까, 피크아웃이니까 어쨌든 50bp 인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25bp가 한 4번 정도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행정부나 이런 국가기관이 아니고 얘네는 조직체예요. 자기네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올릴 때는 많이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려요. 그게 휘발유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붙인 별명인데, 얘네들 옛날 볼테커 시절에만 해도 6.5%까지 올려가지고 그때 중소기업이 5만 개가 망했어요. 그때 중소기업들이 뭐라 하죠? 왜 이렇게 금리 인상하냐고. 그래도 올렸어요. 그린스펀 때도 그때도 너무 많이 올렸죠. 그때도 한 5.75%? 내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4.75도 될 텐데 그 이상을 올린 애들이. 왜냐? 나중에 양적 완화할 때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연준의 그 힘을 그때 가서 발휘하고 싶은 그런 자기네들의 그 권력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하자면 경제성장지표, 고용지표로 테이퍼링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 기업성장지표하고 물가지표로 마지막에 금리 인상을 결정을 내려요. 즉 CPI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미국의 경기동향 보고에도 다 섞어서 나와 있다. 매달 볼 사람은 봐라, 이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자면 트럼프 때는 대중국 관세 리쇼링 정책을 했었는데 이게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를 난 좀 했다고 봐요. 1차 합의만 했지 2차까지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달러 정책을 했었는데, 바이든 때는 강달러, 대중국 압박, 해외자금 유입 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 이것도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분 사이에서 이 행정부가 이 참모들이 잘 조율을 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죠. 돈을 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JP 모건은 3월까지 유럽, 미국 금리 인상 시작이 예상될 것이다. 이거 당연한 거고, 모건 스탠리는 이제 배아 장사다 해가지고 걔네들은 이제 박스권보다도 더 올라가지 않는 장사를 이제 보고 있고, JP 모건은 박스권 장세에서도 좀 약간 우상향하지 않겠냐. 이제 둘이 조금 그게 말이 좀 달라요. 마이크하고 마르코의 차이예요. 마르코 회장하고 마이크 회장인데 뭐 어쨌든 둘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연말에 저는 전 세계 금리가 평균 2.5% 수준은 될 거라고 봅니다. 2.5%면은 3년 전 금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스트리아는 근데 거꾸로 가고 있죠. 3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해가지고 벌금 500만 원. 전 세계 나라들은 지금 풀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3월부터 백신 안 맞으면 무조건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일단 걔네 나라는 그렇고, 그 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 돌파했어요. 지금 2.05% 정도에 이제 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기업의 33억 미검증 리스트 추가. 이게 결국 블랙리스트로 이제 제재로 가는 거고, 대중국 관세를 새로이 부과할지 안 할지는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인플레 때문에 지금 민주당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때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반기에 인플레가 이제 꺾여서 대중국 관세를 물어가지고 또 변동성 장사가 와가지고 하반기도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사 때 처먹고 나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빅스 장사 때 빅스 장사에서 벌고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그것만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는요. 이게 대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편할 때는 운 좋아서 번 거를 자기가 뛰어나서 번 거로 이제 대부분 착시를 하시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난 하반기에도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다른 게 또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다. 또 만들어요. 중국하고 뭐 끝나겠어요 쉽게? 다시 제2의 무역전쟁 하니 뭐니 또. 그래서 시끄러질 거라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크치를 언제로 보고 있냐면 2800에서 3200 밴드에서 3200단으로 한 번쯤 간다면 4월에서 7월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못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반독과점 압박과 영국 정부 반대 암사 인수 포기. 애초에 힘들어요 이거. 영국 정부가 이거 주겠어요? 자기네 코어 만드는 회사인데 자랑거리인데. 이건 어차피 인수가 안 될 거로 저는 예상했었고, 현대차 글로벌 수소 자동차 판매 3년째 1위. 근데 저번에 이제 내연기관차 화재 나가지고 한번 뉴스에 나왔죠. 차량 옆에 늑대를 태워가지고 지금 이거 리콜 해야 된다 해서 리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몇만 대라더라? 47만 대? 뭐 그 뉴스 한번 나왔고, 삼성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 1위. 원래 1위였어요. 뭐 새삼스럽게 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조기 편입으로 에너지 리밸런싱. 근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이제 다시 매도하고 있죠. 연기금 아직 갖고 있는데 연기금도 매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00조 내외로 아마 2년간 움직이지 않겠냐. 한 3년째 돼야 이제 그때서 150조, 200조 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5%도 안 되거든요. 유럽 시장에서만 7%, 70% 장악하고 있는 거고. 시애틀은 내수 때문에 지금 빨리 저거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12% 벌려놓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12% 차이라고요. 전체.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62조 하원 경제법안 통과시켰고, 무역적자 얘기를 하는데 무역적자 얘기해줘야지. 강달러 정책을 했으니까 무역적자가 8,600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트럼프가 이걸 줄이려고 약달러 정책을 했던 거예요. 수출 제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한 벌써 4년이 됐네요. 그래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적자. 뭐 어쨌든 민주당이 약달러 정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무역적자 늘어난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 국제유가가 미국 이란 제재로 해제 기대에
저는 하락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기아차가 중국에서 5년 내 전기차 6종 출시한답니다. 글쎄요. 그 중국 애들이 도요타는 좋아하는데 한국 차를 자기네 나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인식이 바뀌어야지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중국 짱깨 새끼들은 그냥 현대차하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인정해 주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자기네들이 더 위라고 보고 있어요. 차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내연기관차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네들이 엔진을 못 만드니까, 변속기하고. 자,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정상회담, 우크라 침공시 공동대응, 노드스트림2 폐쇄 회의. 반대편 마크롱 푸틴이 지금 정상회담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관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휴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질질 끌어봤자 러시아도 지금 재정상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다 지금 인플레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다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갔다가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전쟁 안 일어나면 이제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공존한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변동성은 있다. 확신한다. 자, 이렇게 얘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 반기일 있었죠. 그 다음 러시아, 벨라루스 2차 합동훈련. 일본 불순물 이후로 반도체 정상조업 2달 늦어져요. 자, 이래서 낸드 플래시 효과가 있는 SK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거예요. 13만원대까지. 삼성은 무거워서 빨리 못 가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간 거예요. 뭐 어떤 사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90조가 빨리 가지, 400조가 빨리 가겠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온라인 언팩 및 카카오 모빌리티 넥스트 개최. 뭐 카카오 조금 올랐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넥스트 개최로 모빌리티 뭐 별 얘기가 나오네. UAM, 도시항공 뭐 그 효과로 보고 있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 백신 첫 출하. 이제 2월 중순부터 백신 맞을 겁니다. 이제 이게 아마 60세 이상부터 맞고 일반인은 3월 달부터로 알고 있고, 그다음 한수원이 SMR 이집트 이제 다 마무리됐으니까 400주 시장에 이제 한수원도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 그린 텍스노미에 들어갔는데 멍청하게 있지 말고 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2차전지 이제 얘기에 앞서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릴게요. 이제 재작년 2% 내외에서 LG하고 LCAT이 지금 벌어졌다고 아까 얘기해줬죠. 지금 12% 차이 났고, 중국이 2차전지하고 전기차, 태양광, 주정 쪽은 트렌드 섹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트렌드 섹터가 아직까지 2차전지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2차전지. 네. 신지생이 아직까지 트렌드 섹터가 아니에요. 네. 게임도 아직까지는 트렌드 섹터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트렌드 섹터 안에는 들어왔는데 아직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시스템 반도체도 아직 트렌드 섹터는 아니에요. 미국은 트렌드 섹터가 맞아요. 바이오, 헬스케어, 뭐 걔네도 신재생, 뭐 2차전지, 그건 맞아요. 그래서 중국이 한 3개, 일본도 3개, 미국이 5개 정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2, 3년 후에는 우리도 트렌드 섹터가 3개는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2025년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다. 빅사이클 또 기회 또 왔잖아요. 2021년 4년마다 와요, 우리나라는. 그 삼성전자 때문에. 자, 이제 2차전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고 2차전지를 이제 얘기할게요. 현재 리튬 이온으로는 이 미래 자율주행차 어플리케이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감당하면 리튬 이온으로 계속 더 갈 텐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 전송량하고 이 데이터 이 양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하고 폭발 위험성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세대 배터리 반도체로 가겠죠. 그러면 먼저 전고체는 올 솔리드니까 힘들고 반고체로 갈 텐데, 지금 현재 반고체로 제일 많이 특허를 올리고 있는 게 실리콘 황정지예요. 음극이 실리콘이고 양극이 황전지인데, 왜 그러냐면 황이 2000분질로 싸요, 가격이 리튬에 비해서. 그리고 2025년이면 리튬이 공급 물량이 딸려요. 그때 당시엔 다 늘리기 때문에 전기차 물량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소자가 부족할 시기가 와요. 그래서 아마 그때 소재주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날아갈 텐데, 그 전에 저는 리튬 이온에서 이제 실리콘 황전지로 먼저 도요타가 실행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 했던 거죠. 도요타 2025년에 1% 먼저 적용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 양극재를 개선시키는 나트륨 마그네슘 이온도 개발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건 안 없어져요. 왜냐? 이쪽 나트륨 마그네슘 이온 쪽은 이 전기자동차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 무게가 무거워서 가용 설비에는 안 되고, 저기 ESS나 무선장치 고정 설비에 적합해요. 그래서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이온 쪽은 그쪽으로 개발될 것 같고, 이 실리콘 공기전지하고 실리콘 황전지인데, 이 실리콘 공기전지가 에너지 밀도상은 더 좋아요. 이 실리콘 황전지보다. 근데 하나 약점이 있어요. 촉매자가 비싸요. 그래서 이 고속 촉매자가 고체 고속 촉매자가 나오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5년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실리콘 황전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장점이 뭐냐? 에너지 밀도가 똑같이 우수한데 얘는 이제 공기정지만큼은 우수하진 않아요. 그래도 리튬 이온보다는 5배는 돼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싸다. 이게 아주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 전기 전도도가 낮아. 고속 충방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약점이에요. 이게 약점인데, 저는 그래도 장점이 너무 강해서 이걸로 가는 게 확실하고, 그럼 개선점은 뭐냐? 실리콘으로 대체 가능하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 안정성 위험성에서는 조금 유리하다. 폭발 위험은 좀 떨어지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리콘 공기정지의 장점은 뭐냐? 폭발 가능성이 얘는 낮아요. 확실히 리튬 황보다는 에너지 밀도도 우수해. 한 10배 더 높일 수 있고 다 좋아. 부피도 작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단점은 충반전 전압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촉매제가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이 고체 촉매제를 빨리 개발하면은 이것도 특허를 많이 낼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체 촉매제 빨리 개발 안 되면 리튬 황에 관련된 특허가 더 많을 거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 리튬 황으로 갈 확률이, 아니, 실리콘 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2025년에는 하이브리드에 아마 적용을 먼저 시키고 3% 정도, 2027년에 전기차 모델의 10% 정도를 이 실리콘 황으로 이제 대체하지 않겠나. 그럼 2030년에는 이제 전체 모델 적용시킬 것이다. 그러면 완전 솔리드는 언제냐? 2040년은 넘어야 되겠죠. 설사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2040년 이제는 개발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15년은 상용화시켜서 재미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40년 전에 기술력이 있어도 솔리드, 완전 솔리드는 2040년 이후에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리튬 황전지를 거쳤다가 갈지 아니면 실리콘 황전지로 완전히 갈지는 지켜봐야 될 사항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2차전지 미래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올 걸 약속드리고요. 자, 주식경제시사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